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A에 보시면 일과 에너지, 일에 대한 정의부터 나와 있거든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거죠.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죠.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 이동 거리의 단위는 미터. 뉴턴 곱하기 미터를 줄여서 이렇게 줄이라고 합니다. 줄 단위 체크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힘하고 이동 거리는요, 나란한 방향이어야 돼요. 네. 힘하고 이동 거리는 나란한 방향. 예를 들어서 뭐 2kg짜리 물체가 있어. 이쪽으로 10N의 힘을 주고 10m 이동했다고 칠게. 그럼 일회형을 구하세요. 그러면 10 곱하기 10에서 100줄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근데 반대쪽으로 힘이 2N이 작용하고 있거든. 마찰력이 있다고 할게. 그러면 마찰력이 한 일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마찰력이 한 일은 얼마니?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잖니. 줄어들어야 돼. 물체 에너지를 가해주는 게 아니고 물체 에너지를 감소시키거든. 그럴 때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0해서 마이너스 20줄. 내가 일을 해줘서 100줄의 에너지를 줬는데 마찰력 때문에 20줄이 감소가 된 거야. 그러면 알짜 힘이 한 일은, 알짜 힘은 몇 뉴턴이에요? 이쪽으로 8뉴턴이죠. 8뉴턴 곱하기 10 하면 80줄이거든요. 요 80줄이 어떻게 나왔어요? 100에서 20 빠지고 80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힘하고 이동 거리는요, 나란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놈들을 곱하기를 해줍니다.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 속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 2분의 1의 mv제곱을 뭐 당연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 가기 전에 이 그래프도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힘과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다? 1이다. 힘과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은 1이다. 그래프가 힘, 거리 뭐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 면적을 그냥 구해주시면 1의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 물체에 일을 해줘요. 알짜 힘이 일을 해주면 물체에 뭐가 변합니까? 운동 에너지가 변하겠죠. 알짜 힘이 0이면 운동 에너지 안 변해요. 근데 알짜 힘이 존재한다면 운동 에너지가 변하겠죠. 속력이 변할 테니까.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위치 에너지 변화량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알짜 힘이 한 일은 무조건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왜 이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일회양을 구하라고 하는데 힘하고 이동거리 안 주고 구하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요걸로 구하는 거예요. 요걸로. 2분의 1의 mv제곱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준 그 값이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 공식 있네요. 위치 에너지 공식. 기준면으로부터 위치에 따라 가지는 잠재적 에너지. 기준면은 문제에 따라서 어디가 기준면이다. 기준면을 보고 기준면으로부터 높이를 갖다가 계산하셔야 돼요. 문제마다 다르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대표적으로 mgh였죠. mgh. 기준면을 아래로 놨을 때 높이가 h니까요. 요 위치 에너지는 mgh가 됩니다. 기준면이 뭐 여기인데
뭐 옥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기가 옥상이고 물체가 여기 있어. 높이가 h야. 근데 여기가 기준면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기준면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죠. 이 경우에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mgh. 이렇게 기준면보다 높으면 플러스고요. 기준면보다 아래쪽으로 가 있으면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물체가 연직 위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나 보죠. 예, 그럼 당연히 위치 에너지 증가하겠죠. 높이가 높아지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는요, 위치 에너지가 당연히 감소하겠죠. 예, 높이가 내려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새로 이제 외워야 될 게 이겁니다. 용수철 같은 고무줄이나 용수철처럼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공식이 또 따로 있어요. 늘어나거나 압축되는 용수철과 같이 변형된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공식은 2분의 1의 kx 제곱이라고 합니다. k는 용수철 상수라고 하고요. 또는 탄성 계수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2분의 1의 kx 제곱이라는 거죠. x는 늘어난 길이. 기준 단위는 미터입니다. 미터. 용수철을 잡아당긴다. 보통 뭐 10cm, 20cm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미터로. 자, 그렇게 해서 집어 넣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제곱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 2분의 1의 kx제곱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이제 밑에 나오는데요. 용수철을 잡아당길 때 힘이 들어가잖아요. 요걸 탄성력이라고 불러요. 탄성력.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의 비례입니다. F는 K 곱하기 X. F는 MA, 유명한 식이죠. 요거랑 F는 K 곱하기 X. 요것도 같이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요거는 물체 운동에서, 요거는 용수철 같은 탄성을 가진 물체에서 F는 K 곱하기 X. 늘어난 길이의 탄성력은 비례하는데, 용수철을 쭉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것만큼 힘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Y축이 F, X축이 늘어난 길이일 때. 자, 그러면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래프니까 이 면적을 구할 수 있거든요. 면적이 바로 뭐예요? 1의 양입니다. 내가 잡아당길 때 한 1의 양입니다. 이 면적을 계산해 보면 내가 한 1만큼 용수철의 에너지로 저장이 될 텐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Y축 F 곱하기 X축의 X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 탄성력이 요거라고 그랬잖아요. K 곱하기 X. 요거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럼 2분의 1에 K의 X 제곱이 나와요. 자, 그래서 세 개 공식 외우시는 겁니다. 그쵸? 1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나 외우시고, 운동에너지는 2분의 1에 mv 제곱 외우시고, 그다음 위치 에너지는 mgh도 있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의 kx 제곱이고요. 자, 이 정도 공식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넣은 상태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거든요.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면 뭡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라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 이렇게. 근데 위치 에너지가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플러스 2분의 1의 kx 제곱,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체 합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용수철이 없는 문제는 너 지우고 생각하면 되고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높이에 대한 게 필요 없어요. 수평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용수철 문제야? 그럼 너를 지우시면 되고요.
요거하고 요것만 갖고 따지시면 되고, 높이도 변하고 용수철에서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면 다 살려야 돼요. 그 경우에는 문제를 보고 판단하시는 건데, 여기 2번에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이 용수철 없어요. 물체를 들고 있다 떨어뜨리는 경우는 요렇게 두 개만 갖고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맨 꼭대기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0 플러스 mgh가 된 거고요. 그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지점, 여기 투지점에서의 운동과 위치 에너지 총합이 또 똑같다. 바닥에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고 위치 에너지는 0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모든 값들이 서로 어때요? 다 일정한 값입니다. 이거는 언제 성립합니까? 마찰이 없을 때만 성립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마찰이 없을 때만 성립하죠. 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누가 늘어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로 문제 푸는 게 또 많죠. 네, 그렇게 보시고, 롤러코스터도 마찬가지죠. 그죠? O, A, B, C, O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존재, A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고, 그죠? B점은 바닥인가요? 이걸 기준면이라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겠네요. 그죠? C점에서는 높이도 있고 운동도 하니까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가 다 존재하죠.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이 값과 이거 두 개 더한 거 또는 요 값 더한 거 다 서로 어때요? 같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평면에서 잡아당겼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원위치했다가 압축됐다가 또 늘어나,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마찰이 역시 없을 때입니다. 그죠? 마찰이 없을 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왔다 갔다 진동 운동을 해요. 그 마찬가지예요. 맨 끝에 B나 A 여기서는요, 최대한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탄성 에너지만 존재하고요. 놓으면 탄성 에너지 줄고 운동 에너지 늘잖아요. 그래서 탄성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합, 이 두 개 합이 맨 처음 탄성 에너지하고 똑같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5점을 지날 때는요, 원래 원위치잖아요. 원위치 왔으니까 용수철이 안 늘어난 거잖아. 그 5점에서 뭐만 있어? 요것만 있어. 요거 운동 에너지만. 그래서 양쪽 끝 지점은 탄성 에너지만 존재하는 거고요. A나 B. 중심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고요. 그 사이는 운동과 위치가 다 존재하겠죠. 다 이 더한 값이 또 일정하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뭐 식이 뭐 있어서 괜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기본적인 방법은 운동 위치 에너지 합이 일정하다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2분의 1의 kx제곱도 뭐 부당함 갖지 말고 편하게 쓸 수 있게 잘 외워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k값은 크기가 좀 커요. 100이나 200, 뭐 400 뭐 이렇게 좀 크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뭐 같은 얘기죠.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라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 있는 건 뭔가, 이거 봐. 용수철이 수평이 아니고 위아래 연지 운동을 할 때, 연지 운동을 할 때 얘기잖아. 처음 상태에서 물체를 매달아서 가만히 놔뒀어. 얘 지금 정지 상태야. 이렇게. 자, 그리고 가만히 정지되어 있다는 뜻은 뭐예요?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위쪽으로 용수철이 얘를 잡아당기고 있죠. 두 개가 서로 어때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지 상태가 나오면 가만히 천천히 내려서 딱 정지시켜 놨을 때 중력 mg 하고요,
용수 처리 당기는 탄성력 K 곱하기 여기 늘어난 길이가 X네요. K 곱하기 X가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용수철 상수 K 값은 X분의 mg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이거 구하라고 잘 나옵니다. 이거 구하라고 요 상태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평형 상태에서 이만큼 X만큼 잡아당겼다가 놔요. 그러면 평형점을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 왕복 운동을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B점을 기준으로 보면 B점의 에너지 상태를 보자. 2분의 1의 K의 늘어난 길이가 2X잖아요. 맨 처음에 여기서 출발한 거니까. 그죠? 여기서 출발한 거니까. 자, 그래서 2X의 제곱. 요게 탄성 에너지죠. 탄성 에너지.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 B점에서는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0이에요. 딱 거기 쭉쭉 내린 상태니까요. 운동 에너지 0.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잡은 거겠죠. 맨 아래를 기준면으로 잡아요. 그럼 위치 에너지도 0입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0. 놓으면 가운데 5점을 지나겠죠. 5점에서의 에너지 상태를 보시면 위치 에너지 존재하죠. X만큼 올라갔잖아요. 여기 mgx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mv의 제곱 존재하고요. 그 다음 탄성 에너지 아직 X만큼 늘어난 상태죠. X만큼 늘어난 상태죠. 2분의 1의 kx 제곱 다 존재하네요. 다 존재해요. 그 다음에 최대로 압축된 A점 가서 보시면 mg EX 요게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 요게 위치 에너지고요. mgex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0이죠. 그 다음 탄성 에너지도 0입니다. 여기 점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죠. 자, 이렇게 각 점의 에너지 분포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A하고 O하고 B가 서로 같은 거잖아요. 서로 이퀄로 놓고 원하는 어떤 그 값을 갖다 구할 수가 있어요. 심화 과정이 문제가 잘 나오니까 심화 과정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정도가 기본 본문 내용이고요. 여기 비법 특강을 한번 보시면 뭐가 있냐.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일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적용하기. 여기 20N의 힘으로 5m 끌고 갔대. 그럼 100J의 일을 해준 거야. 그치?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 있었고요. 100J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얘가 지금. 그래서 마찰이 이게 없다면 쭉 경사면 타고 올라가는데요. R점 가서 최고점 R에 도착했대요. 그러면 최고점 R점에 도착하면 얘가 위치 에너지 같잖아요. 그 위치 에너지의 값이 얼마예요? 100인 거죠. 이 일해준 게 전부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질량이 요거 mgh니까 질량이 2고 중력과 속도 10이고 높이가 h. 요게 100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5m까지 올라가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줬어요. 일해준 게 얘가 이렇게 일해준 게 점점 빨라지겠죠. 일해준 양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운동 에너지가 높이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뀌었다. 이렇게 놓고 푸시는 거죠. 그 다음에 도르래 같은 문제도 참 여기서 많이 나와요. 지금 뭐 A하고 B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뭐 A를 손을 안 놔봐. 손을 놓으면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겠지. 어디 보자. 그러면은 상태가 지금 나처럼 됐네요. 이 상태에서 둘의 거리 차이가 3h만큼 나려면 어떻게 되냐. 얘가 밑으로 2h 내려오고 여기 상태에서 2h 내려오고 아닌가? 잠깐만 아이고 3h가 되려면 어떻게 돼? 일단 0.5h만큼 얘는 내려오고 올라가자. 그러면 0.5만큼 내려오고 올라가. 그래서 둘이 높이가 일단 똑같아졌다고 치자. 0.5h만큼 그지? 그럼 높이 차이가 없지 그지?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가 이 상태에서 1.5 더 내려오면 얘가 1.5 올라가겠지? 1.5? 그럼 2H가 되고 얘는 아래쪽으로. 자, 잠깐만요. 자, 이 상태에서 H만큼 더 내려온다고 치자. 그럼 얘도 H만큼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러면은 높이 차이가 2H만큼 되겠네. 2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H. 근데 3H 해야 되니까 0.5 더 내려와. 너도 0.5 더 올라가. 그럼 H만큼 더 차이가 날 테니, 그렇군요. 자, 3H만큼 차이가 나겠네. B는요, 총 내려오는 게 2H만큼 내려와야 되겠다. 맞냐? B는 현재 상태에서 2H만큼 내려오고, A도 2H만큼 올라가야 되겠다. 그쵸? 됐네. 아이, 복잡하게 했어. 자, 3H의 거리 차이가 생기려면 얘가 아래쪽으로 2H 내려오면 A도 위쪽으로 2H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둘의 차이가 원래 H만큼 차이가 있었으니까, 예. 원래 2H 내려오고 2H 올라가면은 4H 차이인데 원래 H만큼 차이가 저 있었으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H 차이가 나겠네요. 이렇게 하시고 나에서 B의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B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구할 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 B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구해요. B가 2H만큼 내려오는 거니까 MGH, EM의 G의 EH 곱하면 4mgh만큼 감소를 해요. 감소. B의 위치 에너지가.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한 만큼 증가하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 일단 보니까 A가 높이가 높아졌어. A의 증가한 위치 에너지를 보면 A가 2H만큼 높이가 높아지는 거니까 질량이 M이네요. mg, 2mgh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네요. 오호! 감소한 게 4인데 A의 위치 에너지는 2밖에 안 늘었어요. 그럼 나머지 2는 어디 갔어요?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지. A, B가 움직이잖아. 그래서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얼만큼 2mgh만큼 생긴 거죠. 요 두 개의 합과 요 B의 감소한 양, 요게 서로 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A와 B의 운동 에너지는 2mgh인 거죠. 그러면은 속력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A건 B건 뭐 속력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2분의 1에 A, B 같이 움직이니까 질량이 3m이고요. V의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 공식이잖아요. 이게 바로 EMGH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2 넘기면 요거 4가 될 거고요. 그죠? 3 넘기면 밑으로 3 들어갈 거고, 질량 지우고, 여기다가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고,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답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도르래 문제가 잘 나와요. 일단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감소한 에너지만큼 증가해야 된다. 감소되는 게 뭔지 찾으시고, 증가되는 놈들이 어떤 건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적어놓고 쌤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나머지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뒤에 있는 문제 한번 쭉 풀어서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열과 에너지 공식 어디까지인가요? 여기까지네요. 그죠? 91쪽까지. 네, 자, 고생하시기 바랍니다.